지금 지구 반대편 중동,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건은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의 질서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변곡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 작전인 에픽 퓨리에 쏠려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핵심 시설들이 불타며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란은 1979년의 그 끔찍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요? 오늘 그 깊은 내막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래 지금처럼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페르시아는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 속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한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심지어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 이방 나라의 왕을 메시아라고 부를 정도로 극찬합니다. 그만큼 페르시아는 관용과 포용의 제국이었고 이스라엘과는 2500년 전부터 끈끈한 동맹이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던 그 무대가 바로 오늘날 폭격이 쏟아지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서로 미사일을 쏘며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이 된 걸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팔라비 왕조는 서구식 근대화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했습니다. 비록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었지만 경제는 활기가 넘쳤고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우방이었죠. 하지만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급진 종교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모든 것이 뒤바꿨습니다. 자유는 억압되었고 시장은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주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번영하던 페르시아가 종교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현재 이란 정권이 흔들리면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역시 과거 왕조의 후계자인 레자 팔라비 왕자입니다. 지금 테헤란 거리에서 시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란 야권의 분열입니다. 미국 폭스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 야권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강력한 세속 국가를 건설하자는 왕정파, 즉 우파 세력입니다. 이들은 팔라비 왕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란을 다시 친서방 자유경제 체제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반대편에는 왕정도 싫고 종교 지도자도 싫다는 좌파 공화파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팔라비 왕조의 독재를 기억하며 다시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이유는 1979년의 그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두가 손을 잡았지만 결국 가장 목소리 크고 과격했던 종교 세력에게 권력을 통째로 뺏겼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재자를 불러들이는 것은 아닐까? 혹은 정권이 무너진 뒤에 무정부 상태가 되어 제2의 시리아나 리비아처럼 내전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이야기, 바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 국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면 이란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중동의 호랑이로 부활할까요?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단순히 독재자 한 명 때문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바뀌어도 그 밑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부패한 시스템과 국가 통제 경제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 경제의 80% 이상은 정부와 혁명 수비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니아드라고 불리는 거대 종교재단들이 면세 특권을 누리며 국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권만 바뀐다고 경제가 바로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만약 야권이 통합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싸움만 이어간다면 이란의 리아라 가치는 더욱 폭락할 것이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이란이 레자 팔라비 왕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세속주의로 돌아가고 서구식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 매장량 4위, 천연가스 매장량 2위의 자원 대국입니다. 여기에 9천만 명에 달하는 젊고 교육 수준 높은 인구가 있습니다. 만약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리고 다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다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유가 하락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이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잡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 한국 건설사들과 자동차 기업들의 노다지였습니다. 인프라 재건 사업부터 가전, 자동차, 정보통신 기술 분야까지 이란이라는 거대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죠. 이란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한 독재 정권의 몰락을 넘어 2500년 역사의 줄기 속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란의 역사와 정치를 깊게 들여다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1979년의 실수는 분열된 야권이 더 큰 악을 불러들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026년에 이란 국민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원한을 딛고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늪으로 빠질 것인가? 정세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번영이 있고 번영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란이 다시 고레스 대왕의 관용과 팔라비 시절의 경제적 역동성을 되찾아 중동의 평화와 번영의 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통찰력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